또라이라는 말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불편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또 화가 나고 그러면 이제 도미노 현상이 벌어져요. 분노의 도미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사람이 딱 이게 뭐 내가 이게 뭐 바본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흥미롭네요. 민원 응대가 많은 업무입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소위 또라이들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또라이 대상 스피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건데 이건 또 전문 아니십니까? 또 제가 좋으니까 제가 또라이 그게. 근데 이제 그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라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전에 모델하우스에 뭐 집을 구경하러 갔는데 이제 그 펜트하우스라고 2층으로 된 집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집을 처음 그때 모델하우스를 구경을 했어요. 근데 되게 독특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화장실이 이제 3개가 있는데 이제 저쪽에 구석에 조그마한 화장실이 뭐 나쁘지 않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화장실이냐고 그랬더니 게스트용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먹으면 또 이렇게 배출하고 싸고 그러는 건데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집이 조그만해 보세요. 원룸이야. 근데 나 이제 뭐 여자친구네 집이든 아니면 뭐 저쪽 집에 놀러 갔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먼저 똥 싸고 나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거기 남자친구가 들어가고 막 이게 불편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은 너무 크니까 손님용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서 일 보고 네가 냄새를 풍긴다 하더라도 나는 또 내가 쓰는 화장실이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너 여기서 냄새 풍겨. 또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입냄새가 너무 나거나 몸에서 악취가 너무 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공간이 없으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불편해. 근데 내 마음에 공간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래 너 거기서 냄새 피워. 그래도 나는 공간이 넓거든. 그래서 너의 영향을 그렇게 받진 않아. 그리고 기왕 왔으니 너도 여기서 뭐 일 보고 그러고 가. 그래도 괜찮아. 이 마음 상태가 될 때 오히려 악성 민원인이 열성 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공간이 넓어야 그렇게 되죠. 그러면 공간이 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가 있겠죠. 애초에 내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마음이 넓은데 뭐가 너무 많으면 공간이 없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배병우라는 소나무 찍는 작가한테 새벽에 소나무를 주로 찍으니까 왜 찍냐고 그랬더니 새벽은 빛이 시작되고 그러면 공간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간이 아무리 넓어도 빛이 없으면 공간이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어두우니까. 그렇죠. 그 빛이 비추면 이게 밝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간 여기 실제로 여기가 40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절대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인간에게 공간이라는 없죠. 개념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시작되면 이제 공간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사람 마음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20평이든 30평이든 이게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은 그때 이해의 폭이 생기고 내 마음의 공간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 그래 그럴 수 있고 아 그래 또 뭐 오셨네 이 정도로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이 자꾸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빛은 뭐냐? 빛은 다른 말로 진리라고도 하고 이치라고도 하거든요. 어떤 삶의 좋은 이치와 원리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공간이 없으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개또라이. 그리고 왜 또라이들만 내 표를 뽑아? 왜냐하면 또라이를 알아봤기 때문에. 자석. 끌리죠, 서로. 끌림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너무 짜증나지.
그러면 이제 또 화가 나고 그러면 이제 도미노 현상이 벌어져요. 분노의 도미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돌면서 모든 안 좋은 영향을 우리가 받겠죠. 그러니 저는 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좋은 차는 승차감이 되게 그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충격 완화 장치가 좋은 차는요. 그 울퉁불퉁한 도로의 영향을 별로 잘 안 받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거 지나갈 때 차 좋네 이렇게 느껴져요. 덜컹하는데 푹신하고. 차 좋네 이러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바닥의 노면의 모든 상황을 내 몸으로 전달해 주는 차가 있어요. 덜컹덜컹. 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운전하면 너무 피곤해. 그렇죠. 그러면 그 마음의 충격 완화 장치, 그 완화 장치가 좋을 때 우리는 또 그런 분들을 또 받아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호흡에 대한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산책이라든지 이런 호흡에 대한 훈련을 하면서 호흡이 되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충격을 받을 때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사람이 딱 약간 뱀처럼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바로. 뱀소리.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하는 일 자체가 그렇다면 좀 평상시에 요가나 명상이나 산책이나 뭔가 그런 자기의 호흡을 이완할 수 있는 훈련들을 좀 추천드려요. 아까 되게 공감됐던 얘기가 다른 사람들이 불친절했기 때문에 저는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면 이제 한마디로 호구가 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호구가 되고 나면 또 상처를 입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랑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유연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수업을 듣고 나면 그 순간에는 막 이렇게 으쌰으쌰 이렇게 되면서 약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다가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유지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유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하고 나서 조금 으쌰으쌰 하다가 또 생활에 돌아오면 일상생활에서는 무대 위에서는 어쩌면은 그 순간이니까 잠깐 짧은 시간이니까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유지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이 두 가지로 있으신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너무 속이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많이 속은 거예요. 어려서 가위바위보 하다가 막 우기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난 나중에 가위바위보 할 때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난 진짜 페어하게 해야지. 이제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바위에서 이미 내. 그리고 저 사람 보고 내라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이거 내지. 그렇죠. 그리고 화투를 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치냐면 너무 사기를 많이 당하니까 난 화투 진짜 정직하게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헬멧을 쓰고 이렇게 해서 남이 내 패를 다 보게 하면서 치는 거예요. 반사되는 반사되는 헬멧 쓰고 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안에 있는 안 좋은 마음을 선생님이 끌어낸 거죠.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간을 보면서 내 친절함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냥 보자기를 다 펼쳐버린 거죠. 패도 다 보여주고 가위바위보는 먼저 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냈네? 나 이거 내야지.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씨. 간을 보면서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한테는. 그렇죠. 그런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하면 남 거부하기가 어렵거든요. 자기가 전에 거절당했던 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거절당할 때 미리 내가 상대방을 차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바로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게 너 무책임해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죠. 사실은 무책임한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결국은 그렇게 돼버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
그 시도를 하면서 타이밍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한 번에 어떤 진리로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선생님이 용기를 갖고 시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전에 목소리가 잘못 배워서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 젠틀하게 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김창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바시 맨 처음에 할 때 보면 말투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김창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김밥천국에서도 닭광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젠틀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산 2호 터널을 지나는데 2,000원 내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문을 딱 내리면 돈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 내고 그분이 영수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 제 전라도 아는 친한 사장님이 이렇게 있다가 저한테 안 감사하잖아요. 제가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안 감사하잖아요.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난 진짜 예의 있고 보통 사람과는 다르고 젠틀하고 친절하게 했는데 근데 그때 저의 감정 상태가 어땠냐면 그분이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은데 그분이 쌩까잖아요. 그럼 속에서 화가 확 올라와요. 그리고는 그분을 막 비난하려고 해요. 이 사건 하나를 두고 계속 생각했어요. 저게 무슨 말일까? 저게 무슨 말일까? 내 목소리가 이상한가? 그리고는 그 이후로 계속 거기를 지날 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지 않고 정말 감사하다고 느낄 때 살짝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나 스피치 강의원으로 대학에서 강연도 하는데 감사합니다 실험을 내가 하고 있네. 내가 지금 이 말을 못해서 이 감정 처리를 못해서 이게 뭐 내가 이게 뭐 바본가? 자격이 있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그게 되게 심하게 있었던 게 6개월, 1년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계속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알았냐면요. 내 존재 자체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기를 바라는 상으로 말하더라고요. 아, 저들이 나를 되게 다른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어. 저들이 보통 인간들 개념 없는데 저 사람은 되게 개념이 좋네.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보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누가 난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내가 친절하고 특별하게 예절 바르게 했는데 그렇게 반응 안 해주면 화가 나는 나만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우를 하려고 그때 막 했던 게 무의식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배우는 그렇게 딱 소리를 딱 찍어버리잖아요. 친절한 캐릭터로. 그럼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유연한 자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예의 없는 사람 속에서 자랐거나 너무 무례한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거나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예의 안 지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니면 극단적인 폭력주의자가 되거나. 근데 선생님은 되게 이제 예의 바른 그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호구 취급 당하니까 또 열받고 그러면 또 매운 거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또 살찌게 되고 또 화나고 세상 너무 짜증나고 억울하고 막 택배 시키고 막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선생님 그 과정이 저도 겪어보니까. 근데 믿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감각을. 이건 꼭 해봐야 돼요. 해봐야만 알 수 있어요. 내 감정대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그렇게 친절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친절하지 않은 만큼만 해보는 거예요.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근데 우리는 저 사람 되게 예의 있네. 라고 듣고 싶어서. 네. 듣고 싶어서 아니면 입증하려고 아니면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말할 때 가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있어요. 되게 형식적인 거. 이렇게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네.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거 더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 그냥 예 안녕하세요 뭐. 그럼 저는 그러면 이제 길거리에서 사람들 만날 때 자꾸 연습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들리나요 영화 다큐멘터리 찍을 때 제가 김창욱 TV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힘들다가 누구 딱 사람 들으니까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하는데 그때 그게 친절해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이상하게 사악해 보이더라고요. 조커 같아요. 자기는 너무 힘든데 자기가 그 밝으려고 하는 딱 그때 딱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아, 그땐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사람들이 뭐 아,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 네 그냥 이렇게 하거나 아, 뭐 사진 찍어주세요 막 그러면 이제 찍기 싫거나 이제 또 안 예쁘면 아, 안 됩니다. 제가 옆에서 봤는데 실제로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 다 친절하려고 그래서 넌 특별해라는 느낌을 받으려는 걸 좀 조금씩 없애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거는 뭐냐면 저희 어렸을 적에 보면 그 스피커 같은 거 뒤에 자석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못을 붙여 놓거든요. 못은 자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석에 오래 붙여 놓으면 희한하게 요 쇠 다음으로 쇠가루가 붙거나 클립이 붙는 게 있어요. 자성이 생기죠. 자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는 언제 오냐면 내가 자성이 강한 물질에 어느 만큼 붙어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한 번 붙어 있었을 땐 당연히 여기 붙죠. 붙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근데 얘를 떼버리면 이게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왜요? 오래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망하기 이전에 내가 나한테 그 자성을 주는 강연이든 책이든 공동체든 모임이든 이것을 어느 만큼 경험했느냐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지금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되냐 안 되냐는 사실은 그걸 논할 때는 아니죠. 내가 거기에 가면 뭔가 느낌이 있고 뭔가 마음에 진동이 생기고 막 감동도 받고 그 자석에 어느 만큼 붙어 있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세상의 마지막 진짜 그거 치는 거예요. 바리케이트. 박수 드려야 돼요. 진짜 이런. 두 번째 질문을 그러면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궁금한 질문이네요. 나에게는 진동한 게 다른 사람에게는 진동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맥락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범용화하라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얘기를 하면서 자아를 빼야지 이게 남에게 진동이 잘 돼요. 자아를 뺀다. 네, 저는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너무 또 놀랐어요. 놀랬어요? 너무 좋아. 야, 이게 왔어. 왜냐하면 자기의 자아가 가득하면 말 그대로 종 안에 뭔가를 꽉 채우고 종을 타종을 하면 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종이 절의 종이나 성당에 크게 달려 있는 종 안에는 다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는 타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라는 거는 내 얘기지만 내 자아가 빠진 내 얘기여야지 마치 종처럼 하우링이 되게 주위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것은 내 자아가 빠졌나? 상대적으로. 그럼 자아란 여기서 뭐냐? 뭐 자랑하고 싶거나 뭐 내가 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대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똥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등감일 수도 있고 어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입증하고 싶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어디 사세요? 그러면 예, 청담동 청담 사거리 삽니다. 이렇게 그냥 거리에 있는 청담동. 저 수입차에 이거 손 밖으로 꺼내는 거 이런 거 알죠? 이런 거 외제차에 이런 거 롤렉스 이런 거 금 이런 거는 뭐야? 이게 비언어적 언어예요. 이 동작으로 말하고 싶은 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 그런 자아들이 열등감이든
자랑이든 뭐든 들어가면 나의 얘기를 하면 아이씨 꼴값이네 이렇게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건강한 쪽으로 좀 빠졌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구가 동일한 시간대가 아니잖아요. 지구는 다 서로의 시간대가 있거든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내가 깨달았던 걸 저 사람한테 말할 때 동시에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요.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의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시차가 발생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한 게 6개월, 1년, 3년 있다가 그때 그 얘기가 이 얘기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저희 선생님이 저 학교 다닐 때 레슨할 때 그랬어요. 제가 그때 처음에 막 대기업 강연하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선생님 저 막 대기업에서 강연 부르고 이제 막 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좋은 일이야. 근데 창욱이 네가 흘러야 돼. 네가 안 흐르고 남한테 하는 말들은 거짓말이야. 제가 그때 이건 뭔 소린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오늘의 주제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내가 흐르지 않고 말에 기술이 생겼다고 계속 말하는 것은 그건 너 자신에 대한 거짓말이다. 그럼 네가 흘러야 된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너도 멈출 줄 알아야 되고 너도 침묵할 줄 알아야 되고 너도 몸을 쓸 줄 알아야 되고 너도 네 말을 그칠 줄 알아야 그때 무리 안에서 이렇게 좀 차지 않겠니? 이 말인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그때는 그 말이 진리라고 해도 바로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 우리 모든 깨달음과 인정에는 서로의 시간대가 있다. 내가 아무리 자아를 비우고 좋은 종의 울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라. 다 때가 있으니 우리가 확인할 것만 확인하자. 그것은 무엇이냐? 자아가 비워져 있는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에 의해서 뭘 입증하려고 말한다면 울림이 상당히 이렇게 적어지고 왜곡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질문이 생기는 게 네.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거는 이제 나에게 진동하는 것 그거는 내가 관심 있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기보다 좀 사람의 마음을 혹은 삶을 진동시키는 거는 저는 되게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 안 하고 그건 진리나 우리의 보편적 진실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보편적 진실은 모든 분야로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편적 진실과 진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라면 그 진리와 진실을 받아 먹은 양이 있고 또 그것을 받아서 뭔가 숲에서 이슬이 맺혀가지고 또 어떤 녹차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는 반드시 진리와 이치가 연결되어 있을 수 연결돼 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통할 겁니다. 이렇게 답을 맞아요, 해드리고 맞아요.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세바 씨도 막 1,500개 강연을 해서 강연자 오면 막 여기에 꼭 당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결국은 이렇게 연결이 그게 뭐 삶이 이 보편적 실수로 흐른다? 뭐 이런 표현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결이 된다. 저는 그렇기 그렇게 믿고 때문에 세계 최고의 교수들이라는 EBS 프로그램 다큐멘터리에서도 보면 그 교수들이 캠브리지인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이 이런 모임을 해요. 다 각자 다 자기의 달라요. 누구는 건축학과 교수, 누구는 생물학과 교수, 누구는 의학과 교수 뭐 이런데 하나의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면 그게 자기 분야로 다 다 통해요. 연결이. 서울대학에는 통섭이라는 수업이 있고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통섭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진짜 이치라면 모든 장인들의 원리는 다 하나의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자기 걸로 자기 것만 설명하는 게 나중에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재미없거든요. 근데 남의 분야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여기로 올 때 엄청난 이 뇌에 또 그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통섭해야죠.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그 답은 통섭과 연결. 이게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인간의 되게 큰 즐거움은 깨달음과 배움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옷 같은 거 사는 거 언제까지 재밌을 것 같아요?
조금은 재밌어요. 조금 재밌는데 이제 조금 더 재밌어지는 것들이 야, 그 뭔가 배우면서 야, 이런 거구나. 근데 그게 단순하게 1차적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삶의 이치가 여기에도 이러하구나. 그때 생기는 그 겸허함, 연합의 즐거움, 나에게 스승이 있다는 거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동료. 그렇죠. 그런 그럼에도 도반, 같이 도반. 그 길을 같이 가는 그런 우리 인류 공동체가 있다는 거. 그런 게 어떤 나이 먹으면서의 희열이지 않나 인류 싶어요. 공동체까지 갈 줄이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길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길. 우리는 길을 위해서 만났다.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 뒤에 간 사람, 선후배의 개념이 아니라 도반이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즐거움. 뭐 그런 네. 거죠.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뭘 막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패밀리즘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가족. 가족을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전 요즘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남편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끝은 공황장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예의를 지키려 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의를 지키고 매너 있게 말하고 행동하자. 내가 이게 남편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내 매너 없는 말인가 행동인가? 예의와 매너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다.